자, 4단원 유제풀이 한번 봅시다. 유제 문제 봅시다. 일단 다항함수다라고 했으니까 다항함수는 전구간 연속의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x제곱이 곱해진 이 함수도요. 다항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연속의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럼 조건들을 봅시다. 자, 위의 점이란 말 하면 바로 뜨끔해야죠. 뭐 바로 대입을 해본다라는 거.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면 y는 x에 1 대입한 y는 1 곱하기 f1이고 그게 2다라는 힌트. 그래서 f1은 2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요 함수 입장에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을 했을 때 이 함수를 미분했을 때 x에 1 대입한 게 3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놈을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 다음 여기에다가 뭘 대입한다? x에 1을 대입한다. 그러면 2f1 플러스 f'1이 되겠죠. 근데 그게 3이다라는 힌트를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f1이 2인 거니까요. f'1은 마이너스 1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힌트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y는 fx로 돌아가네요. 그럼 이거의 접선을 찾아라 봐라 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항상 접선의 시작은 뭐다? 접점이 된다. 그래서 접점은 1, f1인데 f1은 2다라는 걸 구했으니까 접점은 1,2가 되는 거고 그 접선의 기울기는 얘 함수 입장에서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1은 또 구한 거 마이너스 1이구나를 여기다 써먹겠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도 알게 됐고 한 점을 알게 됐으니까 접선은 y는 마이너스 x 빼기 1 플러스 2라서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되고 x 절편도 y 절편도 모두 다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y는 x 3승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이유를 아직까진 모르더라도 그냥 그래프를 그래 그리기 존나 쉽네 라고 하면은 뭐다 바로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 다음 접점 자체가 제3, 4분면에 있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어떤 특이한 조건이 되겠죠? 요 점에서의 접점을 생각했을 때 이거의 접선이 요거랑 똑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항상 접선의 시작은 뭐라고요? 접점이라고요. 그러면 y는 x 3승 위에 한 점을 t, t 3승으로 잡아주시고 접선의 기울기는 3t 제곱이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겠죠. 맞나? 우리는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마지막에 살펴볼 거야. 접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접점을 잡았고 그 접점을 잡은 거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접선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 왜 제3, 4분면이라고 했을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t는 0보다 작다라는 걸 이렇게 써라라는 거겠죠. 여기 이걸 t라고 잡았으니까 내가 문자를 t로 잡았으니까요. 제3, 4분면이 있으려면 t는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을 쓴 겁니다. 그러면 접점 이거고 접선의 기울기 이거니까 접선은 3t 제곱에다가 x 빼기 t 플러스 t 3승. 그래서 y는 3t 제곱 x 빼기 2t 세제곱이 되겠네. 접선을 세웠지? 그러면 얘랑 비교를 하자. 얘가 a가 되길 원하고 얘가 a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 a는 3t 제곱 a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연립의 기본은 뭐다? 한 문자 소거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은 3t 제곱이 되는 거고 우리는 문자를 막 날리면 안 되니까 넘깁시다.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은 0. 그러면 t 제곱을 묶어냈을 때 2t 플러스 3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t는 0이거나 t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되겠지. 근데 t는 0이 아니라며. t는 음수라며. 그래서 문제 좀 아쉽네요. t 값이 0 이외에 다른 양수값 한 개 나오게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t는 0보다 작다라는 걸 여기다가 써서 a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대입을 하면 a는 3 곱하기 4분의 9요. 그래서 최종 답은 4분의 27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을 보면 평균값 정리다 라고 나와 있는데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라는 것은 양 끝점 주어진 범위 뭐 이게 이 폐구간 이렇게 주어지겠지. 양 끝점 이렇게 있어. 그럼 양 끝점의 기울기와 똑같은 값을 가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제가 그린 거에서는 얘 두 개가 나오네요. 평균값정이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면 됩니다. 그걸 식으로 표현한다면 일단 양 끝점이 필요하겠죠. 왜? 기울기를 찾아야 되니까요. 양 끝점의 기울기는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와 서로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c 어떠한 x값 x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단 중요한 건 양 끝점 안에 있는 점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이 함수에 적용시켜 봐봐 라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문제에서 나옵니다. 평균값 정리가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가 가능하려면 이 주어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주어진 이 다항함수는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평균값 정리는 무조건 써먹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평균값 정리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양 끝점의 기울기, 즉 양 끝점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0,1와 2,1가 필요한데 0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2 넣으면은 마이너스 7인가요? 네, 마이너스 7이 나오네요. 그럼 양 끝점의 기울기 말해줘 하면 2 빼기 0분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양 끝점의 기울기 찾았지? 그럼 양 끝점의 기울기랑 같은 뭐가 존재한다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그 x 값은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f'c를 구하려면 f'x를 먼저 구해놔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c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다. 단 c라는 건 양 끝점의 x좌표 보다는 그거는 사이에 있어야 된다. C라는 것은 양끝점 사이에 있어야 되는 점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C제곱 빼기 60 플러스 2는 0이 나오는데 이거 인수분 안 되네요. 인수분 안 되는데 실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뭐 판별식을 쓰든 뭐든 간에 실근은 나오네. 그러면 모든 상수 C의 합을 구해봐 라고 하면 2차 방정식에서 모든 실근의 합은 두근의 합 근계관 두 개의 합은 2가 된다는 걸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 봅시다. 2차 함수라는 말이 나왔네요. 근데 습관이죠. 최고차항 계수가 가려져 있는 형태인데 2차라는 말이 있으니까 A는 0이 아닙니다 라고 해주고 가조건부터 그냥 써버립시다. 자, 가조건은 F0이죠. 그 다음 F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의 조건은 B는 마이너스 4A구나를 준 것뿐이네요. 그 다음 나 조건을 써보면 얘도 평균값 정리 나왔다. 그치? 그럼 평균값 정리 양끝 점의 좌표가 필요하죠. 2,4A 플러스 2B 플러스 3 그 다음 2, 했고 4, 16A 플러스 4B 플러스 3이요. 양끝점이 왜 필요합니까? 양끝점의 기울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4 빼기 2분의 여기에서 요걸 빼줘야겠죠.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암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A 플러스 B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양끝점의 기울기 찾았어. 그러면 이거랑 6A 플러스 B 양끝점의 기울기랑 똑같은 뭐가 존재한다? F'C가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단 C는 X값의 사이 2와 4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고 나 조건은 그 C값이 뭐랑 같대? A랑 같대. 이 말이죠. 됐나? 좋아요. 그럼 F'X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그걸 뭘 넣었을 때 A에다가 그 F'A X에다가 A를 넣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와 접선의 양끝점의 기울기는 서로 같다. 그 평균값 정리를 쓴 거지요. 그러면 개꿀딱 B 날라가고 6A를 넘기면 2A 제곱 빼기 6A는 0 2A A 빼기 3은 0 A는 0이거나 A는 3인데 우리는 A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중요했다 맞지? 그래서 A는 3이다라는 것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것
그래서 fx는 3x 제곱 빼기 12x 플러스 3이다라는 것. 이렇게 순차적으로 과정에 따라 fx를 구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질문인 f5를 이렇게 해보면 18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자, 그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잘 들어. 이건 엄청 중요한 게 나왔네. 이것도 간단하게 개념을 하면 fx가 증가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고 fx가 감소한다는 말은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 즉 fx의 증가와 감소는 f'x의 부호랑 관련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문제 나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먼저 외워야 되죠. 이해를 해야 되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 자, 역함수 존재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 쭉 찾아보겠습니다. 역함 존재한다. 그럼 일단 역함 존재 조건이 뭐야? 1대1 대응이다 라는 거. 그 다음 다항함수 입장에선 1대1 대응이 되려면 전 구간에서 증가거나 전 구간에서 감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거나. 됐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돼야 된다? 극값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다. 어찌 보면 이게 제일 키포인트죠. 역함수가 존재한다. 혹은 1대1 대응이다. 혹은 전 구간 증가한다. 혹은 전 구간 감소한다는 말은 모두 다 극값이 없다라고. 그러면 나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극값이 없을 조건이 뭐야?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그 대답은 f'x는 0을 했을 때 그 근이 허근이거나 중근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수투 입장에선 다항함수니까 그 다항함수 f'x는 0 했을 때 허근이 나오게끔 혹은 중근이 나오게끔 생각해 주면 그 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면 1대1 대응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값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값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3차 함수를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값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때요. 이거죠. 그 값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됐을 때 요게 f'x는 0을 하는 건데 그게 뭐 어떻게 근을 존재해야 된다? 허근과 중근이 가지면 무조건 그 값은 없는 거니까요. 2차 식에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그 값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판별식 D를 생각해야 되고 판별식 4분의 D는요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죠. 조심해야겠네. 그러면 이게 0보다 커야죠. 0보다 커야 우리는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2차 부등식도 해결해주면 작자 크크 맞지?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자연수 A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조금 헷갈리지 않지만 항상 음수일 땐 헷갈리니까 이런 문제는 항상 수직선에 그려서요. 이렇게 빗금을 쳐서 제일 작은 자연수 A가 4구나라는 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혹은 다 해놓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우리는 답을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번 한번 봅시다. 자,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 차수를 알려줬네. 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다가가고요. fx는 요점과 요점을 지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fx는 f1, x에 1을 넣었을 때 y값은 5가 나와야 되며 또 2를 넣었을 땐 0이 나와야 됩니다 라는 힌트를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열린 구간 여기서 감소한다. 문제 어렵네요. 많이 어렵네.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말장난인데 5만 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5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고 내가 가진 돈이 5만 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진 돈은 5만 원이란 말이야. 근데 이 말은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감소한다는 말은 내가 감소하는 모든 구간 자체가 이게 뿐이다 라가 아니라 내가 감소하는 구간이 따로 있는데 그 구간 안에는 얘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좋아. 그러면
나는 fx식을 아예 모르네. 맞지? 그럼 어쩔 수 없네. 그럼 힌트도 얄궂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fx를 그냥 생으로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을 거고요. 주어진 힌트를 그냥 생으로 대입하겠습니다.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가 되는 거고,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다라는 힌트와 f2는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8로 힌트를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럼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니까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한 문자 통일하러 갑니다. 한 문자 통일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일단 이 두 개를 빼서 한 문자 C를 사라지게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B라는 것은 뭐다?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2로 대체하겠습니다. 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난 한 문자 통일을 하는데 일단 B를 3A로 바꿨고 이거를 여기다 한번 대입해봤을 때 A 빼기 3A 빼기 12 플러스 C는 4가 되면서 그러면 C라는 것도 2A 플러스 16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떤 발상인 거야? A와 B와 C 모르는 문제가 3개였는데 B 대신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2 C 대신에 2A 플러스 16을 써서 이제 모든 문자를 A로 표현해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이 힌트를 쓰러 갑시다. 이제는 f'x를 구해놔야 됩니다. 왜요? fx가 감소하는 구간을 찾을 건데 그거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의미니까 f'을 x를 구했고 우리는 b 대신에 a라는 식을 쓸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네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 좀 어렵습니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fx가 감소합니다. 즉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게 y는 f'x 함수겠죠. 그게 x축보다 뭐한 거? 작거나 같은 거. 즉 아래에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맞지? 근데 그 구간 안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x의 구간이 들어가야 돼. 즉 이 주어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는 무조건 f'x가 뭐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0 이하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 부분에서 f'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야 fx가 감소하는 구간과 매칭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구간이 이렇게 생기게끔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 여기 f' 마이너스 1이겠죠? 그 값 3 빼기 2a 빼기 3a 빼기 12 그게 0보다 작아야 돼. 일단 0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이 주어진 구간에서는 f'x가 0 이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여기 와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어쨌든 f'x가 0보다 크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됐지? 그래서 이거는 등호가 붙는다. 얘도 마찬가지죠. f'1 이 함수에다가 1을 넣었을 때에 3 플러스 2a 빼기 3a 빼기 12 그것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뭐 좀 암산 좀 할게요. a가 5분의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란 말이고 요 같은 경우는 a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의 값은 요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하면 우리는 fx식을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문자 3개를 이용해서 잡았는데 문자 모든 a, b, c 모든 것들을 다 a로 통일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a의 관계를 a의 어떠한 조건들을 계속 찾으려 노력했고 이걸로 마무리가 지었어. 그러면 f0의 값을 a로 표현해야 되겠죠? 우리는 모든 문자를 a로 바꿨으니까. 근데 우리 맨 처음에 fx를 이렇게 설정을 했어. 근데 f0은 뭐를 의미해? c를 의미해. 근데 c는 뭐로 대체할 수 있댔어? 2a 플러스 16으로 대체할 수 있어. 그럼 이거의 최소를 찾아줘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고 이걸 찾는 방법은 요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한 요 결과를 이용해서 2a 플러스 16의 범위를 찾아줘야겠지. 그래서 양변에 2를 이렇게 곱해 주시고 양변에 16을 더해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62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놈이 F0의 취급을 당하는 거고 F0은 항상 5분의 62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그래서 최소값은
5분의 62야. 즉 답은 67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6번 너무 어려운데요.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7번, 8번 이제 숨 쉴 수 있게 해주네요. 자, 7번 같은 경우, 8번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프 그린 연습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fx가 이런 식으로 fx가 그려진다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서 그래프 그린 연습, 그래프 개형 그리고 나면 뭐 해야 된다? 극값 찾으러 가야 된다. 그래서 f'x는 0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다라는 것. 그러면 극값을 가진 위치 찾았으니까 극값을 실제로 찍으러 가야겠죠. F0은 6이요. F2는요 800이 12 플러스 6이라서 2가 되겠네요. 그럼 그래프 그린다잉. 그래프 그리면 뭐고 0,6이고 2,29. 그래서 그래프는 뭐 저 모양 개형 그린 거 보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프 연습 그리는 연습했고, 실제로 극대값은 뭐야? 극대값을 0이라고 하면 안 돼. 지금 이것들은 이거의 그는 극값을 가지는 x값이야. 가질 때 x값. 근데 우린 극대값 극소값을 말하는 것은 최대값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y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극대값은 6이다라고 하셔야 되고 극소값은 2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2와 6이요. 그래서 최종 답은 12 빼기 2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면 fx는 뭐 당연하게도 어떻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다항함수로 주어졌으니까 전 구간 연속의 미분 가능한 함수, 그 다음에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니까 요런 그래프 개형을 가진다는 걸 알게 되고,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 미분 가능한 함수는 항상 극값은 도함수가 0이 되는 그곳에서 가집니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거야. 무조건 극값을 가진다 해서 f'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극값을 가질 때의 x값은 f'x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x는 0에서 극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받아들이면 f'0은 0이다라는 힌트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힌트를 여기다 써먹으려고 하면 일단 f'x를 4x 세제곱 빼기 4x 플러스 a로 설정해줘야 되고, 그러면 힌트를 받아들인다. f'0은 a 그게 0이다라는 거. 어우 개꿀딱. a 찾았지? 그 다음 a를 찾게 됐어. 그럼 그 다음은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극소값이 모두 3이래. 아이 그러면 여기다 x에 3 넣어가지고 0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극대값, 극소값은 모두 y값이야. 이번에는 극소값, y값 자체가 3이다라는 거야. 즉 이 극소값이 4차 함수는 2개가 나온 형태인데 모두 다 극소값이 3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힌트를 쓰려면 대체 극소값은 언제 가지는데? 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f'x는 0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극값을 어디서 가든지 찾기 위해서요. 됐죠? 그래서 여기 f'x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저거를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될 것이고, 얘는 0 했을 때 마 1, 0,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순서대로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힌트는 이 힌트는 f1은 3이다 혹은 f-1은 3이다 라고 힌트를 쓰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마이너스 1 넣는 것보다 1 넣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 힌트 쓰러 갑니다. x에 1을 넣었을 때 즉 극소값은 3입니다. 오호, 따라서 b는 4입니다. 찾았죠? 그래서 a는 0이고 b는 4니까 두 개 더 하라는 거 질문 마지막에 잘 받아줘. 답은 4번이 됩니다.